일명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상은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상이다. 아카데미는 1929년 5월 16일 첫 시상식을 시작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 시간으로 4월 2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 시상식이 연기되었다. 총 23개 부분이 있으며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또는 각색상이 5가지를 통틀어 빅5라고 말한다. 다른 연예 시상식과의 대표적인 차이점으로 신인상이 따로 없다. 3월 15일 발표 기준 작품상으로 노미네이트된 영화는 8개로 메타크리틱의 메타스코어 순으로 보자면 노매드랜드, 미나리, 더 파더,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 사운드 오브 메탈, 맹크,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프라미싱 영 우먼이 있다. 먼저 노매드랜드부터 살펴보자. 노매드랜드는 2020년 12월 4일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로 메타스코어 93점, 유저스코어 7.7점을 기록하고 있다. 감독은 중국인 영화 감독 클로이 자오이며 주연 배우로는 아카데미상, 에미상, 토니상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프란시스 맥도맨드, 에미 나무주연상, 베니스 국제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스트라탄이 있다. 2017년 논픽션 노매드랜드 21세기 미국에서 살아남기 라는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이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네바다주의 경제붕괴 이후 밴을 타고 미국 서부를 여행하는 현대 유목민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미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 골든글로브 극영화 작품상 및 감독상 등 3월 11일 기준으로 세계 영화상 194관왕을 달성한 초강자다. 메타크리틱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 로데오 카우보이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현실주의와 순전히 초월적인 순간들 그리고 살짝 흐려진 극진주의를 그저 공감이 되는 정도로 결부시키는데 매우 능숙하다. 이 영화는 작은 기적이며 특유의 방식으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일반인들의 평가로는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에 대한 매우 시적인 표현을 담은 영화, 클로이 자오와 프랜시스 맥도먼드는 억압적인 체제의 폭정과 무관심으로부터 해방된 노동자 출신 유목민들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소설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흐린다. 진정한 가정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뜻깊은 영화. 만약 여러분이 노매드랜드가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우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쉽게 조종당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다음은 미나리. 미나리는 2020년 12월 11일에 개봉한 영화로 메타스코어 88점, 유저스코어 8.2점을 기록하고 있다.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 영화 감독 아이작 정이며 주연 배우로는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등이 있다. 1980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1세대 한국계 미국인들을 그려낸 영화다.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관객상 등 많은 수상을 하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정 감독은 아버지의 고집으로 가족이 시골에서 고립되어 살면서 자신의 유년기의 갈등을 다뤘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며 그에 따르는 용서, 후회, 애정을 경험한다. 잘 만들어진 정 감독의 영화는 훌륭하고 조화로운 캐스팅으로 크게 빛을 발한다. 배역들이 색채와 뉘앙스 그리고 진심을 영화에 더한다. 일반 관객들의 평가로는 이 영화는 오스카상을 수상해야 할 영화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바로 이 영화다. 1980년대 아칸소 시골에서 새로운 출발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국 이민자 가족을 그린 진심 어린 이 한 편의 드라마는 2016년 우리에게 필요했던 영화 문라이트처럼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영화다. 미나리가 지금까지 받은 많은 상과 노미네이션에 걸맞게 올해의 경쟁 작품들 중 단연 돋보인다. 사실상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아름답다. 영화의 퀄리티는 더할 나위 없다. 한국 이민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다. 웃기고 보는 내내 즐거운 영화다.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의 공연은 모두 환상적이었다. 심지어 아역 배우인 앨런 킴과 노엘 조가 영화의 극적인 부분들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훌륭한 아역 배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더 파더. 더 파더는 2020년 1월 27일에 개봉한 영화로 메타스코어 88점, 유저스코어 9.5점을 기록하고 있다. 감독은 플로리앙 젤러이며 주연 배우로는 앤서니 홉킨스, 올리비아 콜먼 등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달을 만큼 긴 세월을 보낸 인간미 넘치는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평범하지 않은 날들을 그려낸 드라마 영화다.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구성, 서사, 편집, 연기에 있어 걸작이다. 홉킨스가 또 해냈다. 훌륭하고 참혹한 연기다. 겨울의 라이온의 앤서니 홉킨스가 돌아왔다. 일반인들의 평가로는 앤서니 홉킨스는 역대 최고의 연기 중 하나를 보여준다. 그는 영화의 격을 높이는 데 성공했고 그가 왜 오늘날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인지 보여준다. 할 말을 잃게 한다. 홉킨스 연기는 내가 본 최고의 연기 중 하나다. 기억 상실의 묘사는 참혹하지만 훌륭하다. 마음이 쓰라린 영화지만 꼭 봐야 하는 작품.
다음은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는 2021년 2월 1일에 개봉한 영화로 메타스코어 85점, 유저스코어 7.4점을 기록하고 있다. 감독은 샤카 킹이며 주연 배우로는 다니엘 칼루야, 키스 스탠필드 등이 있다. 블랙팬서 당의 의장인 프레드 햄튼의 암살에 대한 실화를 다룬 영화다.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오스카상을 받을 만한 연기들로 가득 찬 영화. 영화 겟아웃의 다니엘 칼루야가 젊은 혁명가 햄튼 역으로 끝내주는 연기를 보여준다. 일반인들의 평가로는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는 2시간 동안 나를 의자에 꽁꽁 묶어뒀다. 이 영화는 미국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는 시카고의 흑표범단이라고 불리는 한 단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흑인들이 경찰에 의해 어떻게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생각할 관점을 제시한다.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투쟁 중 하나를 그린 예술적 초상화. 이 영화를 놓치지 마시라. 영화의 결론은 뼈 때리는 메시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사운드 오브 메탈. 사운드 오브 메탈은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 콘텐츠로 2019년 제작된 영화이며 미국에서는 2020년 11월 20일에 개봉하였다. 메타스코어 82점, 유저스코어 7.9점을 기록하고 있다. 감독은 다리우스 마더이며 주연 배우로는 리즈 아메드, 올리비아 쿡, 마티우 아말릭 등이 있다. 청각을 잃게 된 드러머가 새로운 청각 장애 사회와 그 이전의 소리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다룬 영화다. 전문가들의 평으로는 마더의 대본과 명연출, 아메드의 아름다운 연기 덕분에 이 영화의 깊이는 한층 더 깊어진다. 거의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는 이 영화에는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의 편안한 퀄리티가 있다. 일반인들의 평으로는 리즈 아메드는 오늘날 가장 인상적인 배우들 중 한 명이며 이 영화는 그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쇼케이스다. 아메드가 만들어낸 캐릭터는 공격적이고 단호하지만 끝내 존경스럽고 감동적이다. 음악가가 청력을 잃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음향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드라마틱하다. 그러나 영화 전개 속도는 단조롭다. 다음은 맹크. 맹크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로 2020년 11월 13일에 미국에서 최초 개봉하였다. 메타스코어 79점, 유저스코어 6.3점을 기록하고 있다. 감독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연출하였던 데이비드 핀처이며 주연 배우로는 게리 올드만,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이 있다. 영화 시민 케인의 각본가 허먼 제이 맨키위츠의 실화를 다룬 전기 영화로 감독 본인의 아버지인 잭 핀처가 사망하기 전 집필한 각본을 토대로 흑백 영화로 제작하였다. 전문가들의 평으로는 시민 케인이 과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인지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 케인을 다루는 가장 위대한 영화가 나온 것은 확실하다. 데이비 핀처의 11번째 영화는 모든 영광과 냉소 그리고 터무니없는 사치 속에서 낡아져버린 헐리우드에게 보내는 아낌없는 러브레터이다. 맹크는 열심히 쓰되 모두가 공감하게 하라고 들었지만 핀처는 쉽게 촬영하고 지식인들을 겨냥하며 치명적인 샷을 날렸다. 일반인들의 평으로는 별로 재미없었다. 그들이 매우 디테일하고 그럴듯한 시대를 재현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치만 드라마라든가 감정적인 요소를 자아내는 순간들은 거의 없었다. 내겐 감동적이지 않았다. 마지못해 봤다. 사건의 사실적인 묘사를 바랬지만 옛날 영화 같은 안 좋은 인상만 남겼다. 다음은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은 2020년 9월 25일에 개봉하였다. 메타스코어 77점, 유저스코어 7.5점을 기록하고 있다. 감독은 머니볼, 소셜 네트워크 등의 시나리오를 쓴 에런 소킨이며 주연 배우로는 야히야 압둘 마틴 2세, 사샤 바론 코엔 등이 있다. 이 영화는 1968년 시카고에서 벌어진 시위대와 경찰의 대규모 충돌 사건과 이후 시위 주동자 7명을 두고 열린 재판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전문가들의 평으로는 작가 겸 감독인 아론 소킨의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의 스타급 연재는 시의적절하고 훌륭하다. 감상적이라고? 그렇다. 근데 보다 보면 바틀렛 대통령의 TV 매직이 생각날 것이다. 일반인들의 평으로는 훌륭한 배역과 재치 있는 대본에도 불구하고 내겐 이 영화가 설득력 있진 않았다. 재판을 받는 운동가들 편에 서더라도 내게는 너무 흑백 논리로 다가왔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불행히도 이 영화는 완성도가 떨어진다. 무엇인가가 되고 싶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느낌. 상황을 더 서사시적으로 보이게 하고 훌륭한 연설을 더 연출해내기 위해 사실들의 일부분을 부끄럽게 조작한다. 코미디와 진지함 사이에 균형이 부족했고 결국 상황은 매우 설득력이 없게 된다. 좋은 배우들과 함께 잃어버린 기회. 다음은 프라미싱 영 우먼. 프라미싱 영 우먼은 2020년 1월 25일에 개봉하였다. 메타스코어 72점, 유저스코어 7.3점을 기록하고 있다. 감독은 에메랄드
에메랄드 펜넬이며 이 영화가 감독 첫 데뷔작이다. 주연 배우로는 캐리 멀리건, 보 버넴, 클랜시 브라운 등이 있다. 이 영화는 범죄 드라마 스릴러 장르로 7년 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당한 비극적인 사건에 충격을 받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카산드라가 친구를 위해 완벽하고 치밀한 복수를 실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의 평으로는 이 영화의 탁월함 외에도 펜넬은 우리가 직면하는 매 순간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요점은 우리는 끔찍하게 우스꽝스러운 시대와 우스꽝스럽게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다. 프라미싱 영 우먼은 코미디나 드라마보다 고조된 현실이 실제 현실과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인들의 평으로는 강간 문화, 여성 혐오, 복수심에 대한 담대하고 도발적인 탐험. 나는 속으로 울면서 웃은 적도 크게 웃으면서 운 적도 없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완전 기억에 남는 영화. 할 말을 잃음. 캐리 멜리건은 매혹적이다. 올해 최고의 배우라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오스카 시상식 작품상 부문 8후보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보다 자전적, 사회고발적 성격의 휴먼 드라마 영화들이 대부분의 후보진을 이루고 있었으며 메타크리틱 평점 순으로 보았을 때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보는 영화들이 좋은 평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의한 뉴노멀을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사회 문제들을 회상하는 영화들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도 이 현대 사회적 문제들을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게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기가레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